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특히 상가의 경우에요.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가 일반 과세십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매출에 대해서 임대료 받는 게 매출이거든요. 네.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분은 매입자료가 거의 없으세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매입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건물. 네. 당초에 상가 건물을 취득을 하시게 될 때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서 10%만큼 당장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매입을 하시는 겁니다. 네. 건물을 올릴 때 부가세를 건축업자한테 추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임대료 받아서 부가세 납부하시고 네. 공제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가 매입하셨을 때 상가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 부담하셨던 부분을 환급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장님이 만약에 처음에 사업 등록을 간이로 냈다라고 네. 한다면 100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30밖에 그렇네. 내지는 그것도 아예 못 받으실 예.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다거나 내지는 뭐 건축을 하시는 그런 그 상가를 임대하시는 이런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요 기간에 꼭 간이과세를 포기를 하시도록 권장을 하시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아, 그렇네요. 예. 금액의 차이가 뭐 1, 20만 원, 1, 2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상가 건물 자체가 뭐 1, 2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억 단위 기본으로 가고요. 예. 거기에서 건물 가격이 10%이기 때문에 예. 기본으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십억까지도 받습니다. 예. 그런 금액들이 분명히 환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플래너님들 잘 짚어주시면 예. 좀 더 고객들한테 친근감 있게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주사합당 청구를 납부하고 달리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6월 말일날 집어넣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세요. 또 그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우리 플래너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신데요. 법에서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반기별로 이거 납부를 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그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승인 신청을 하시고 이후에 반기별로 6개월 단위를 끊어서 네.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여기까지 6월달 내용을 살펴봤고요. 예. 예, 뭐 제가 좀, 상반기까지. 예, 다소 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반복이에요. 네. 빨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복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한 부분인데, 우리 뭐 이제 7월달 넘어왔습니다. 우리 1월달에 부가세 확정 신고했죠? 네. 6개월 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네. 7월에 똑같이? 7월달 역시도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가 네. 존재합니다. 네. 또 7월달에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재산세. 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정도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재산세 안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세라든지 공동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가 포함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재산세 과세장 재산에 대해서 모두 다 이때 납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건축물, 일반 상가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네. 건축물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반, 그다음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때 그 7월 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네. 뭐 이제 재산세 부분에는 또 향후 9월달에 추가 납부가 있는데요. 네. 그때 나머지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분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7월달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 네. 우리가 5월 말에요. 네.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분납이 있다고 아까 표에서 잠깐 말씀드렸, 예, 예. 표에서 잠깐 보였을 겁니다. 네. 이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 그 법에서는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실 수 있게 됐고 그 분납의 기한이 45일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2달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법인세를 중소기업입니다. 네. 일반 기업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 분납하실 수 있으시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5월 말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기 때문에 7월 말까지 해서 그 종합소득세를 분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올해부터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플래너님들께서 우리 저기 클라이언트들께 네. 사업주님들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내용 잘 모르고 계셨던 사업주께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네. 이제 7월달 부분은 다 보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8월 부분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원천세 부분 당연히 있고요. 네. 그 12월만 법인의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세금을 부가세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나눠야 되고요. 네네. 법인세하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번. 걸쳐 나눈다고 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면 부담스럽기 그러니까. 때문에요.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법인세 중간연합을 하게 됐는데 네. 중간연합을 어떻게 하느냐. 당해, 그렇죠. 올해 같으면 2009년이겠죠. 네. 2009년 1월부터 6월 말까지를 정리를 해서 법인에 어느 정도 결산을 해서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를 중간에 예. 대충 계산해서 납부하시게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 나중에 3월에 가셔서 다시 전체를 계산하시고 네. 중간에 납부했던 납부했던 거 건 빼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8월 말에 법인세 중간 연합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9월 달에 가서는 뭐 원천세 당연히 있고 자산세 부분 아까 제가 자산세 잠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7월 말에 자산세 납부하셔야 된다. 근데 7월 말에 다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상가 건물 7월 달에 납부하는 거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이 있다면 건물만 있을 수는 없죠. 네. 땅이 있어야 예. 건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산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 반만 절반 냈다고 그랬죠. 예. 나머지 절반도 요때 납부하시면 되는 예. 겁니다. 이제 뭐 10월 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달 부분 뻔합니다. 뭐 원천세 당연히 있고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자, 우리 나왔죠? 분기별 한다고 그랬습니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네. 3, 4분기는 9월 말일이죠? 네. 9월 말일로부터 25일, 분기의 말일로부터 25일, 10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마찬가지죠. 올해도 10월 25일은 빨간 네. 날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26일 날 네.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예. 개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지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규 사업자 역시도 신고 납부시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뭐 지금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 이거 역시 분기별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세랑 거의 같이 가니까요. 네. 유념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달 11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겨울이 다가오네요. 네. 11월 달의 경우에도 크게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의뢰 매월 10일 날 있는 원천세 신고 납부 당연히 있으시고요.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소득세 중간 연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법인세 중간 연합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그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해서 네. 8월 말일 날 법인세 중간 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11월 말일 날 소득세 중간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달리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 결산을 해서 납부했던 세금의 절반만큼을 11월에 고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네. 근데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이 계속 잘 되면 좋죠. 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불경기에 있어서 세금 납부하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특히 11월 달 작년에 심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경우냐면 그 중간연합을 산출할 때요. 기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작년도의 소득의 절반 일단 중간연합이 절반이겠죠. 네. 이 절반이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절반과 비교를 했을 때 30% 이상 차이가 난다. 30%에 미달하다. 그렇다면은 내가 신고해서 납부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반기에 100을 내가 벌었는데 올해는 내가 한 20밖에 못 벌었다. 네. 경경한 차이지 않습니까? 네. 차이 자체가 30%에 미달해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처럼 똑같이 고지를 하게 되면 네. 당장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중간에나 대한 부분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주님들께 좀 잘 챙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은 왠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스케줄이 6개월 단위로 돌아간다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우리 앞서
6월달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10일날 온천징수 납부 당연히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주사업종 총괄 납부 승인 신청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달달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절차상 복잡하고 대부분 사업주님들이 분기별로 끝나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부가세 과세 기간 자체가 6개월 단위 끊어지기 때문에 6월과 12월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여기도 집어넣고요. 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좀 특이한 경우죠. 좀 전에 재산세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약간 네네네.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재산세 부과하고요. 네. 7월달 납부하고 9월달 9월에? 하고 마지막에 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때 납부하시면 되고요. 네네. 요거 역시 뭐 고지 납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아까 6월 말씀드렸죠. 뭐더 이상 추가 납부 할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간이가세 포기하는 거, 네. 그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의 마지막 날, 네. 요까지 해주시면 6월 달과 거의 동일하게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플래너님들 6월 달에 하셨던 부분과 살펴보시게 되면 동일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네. 사례에서 나덜렁 사장이 만약에 이런 세무 캘린더를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요? 뭐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덜렁 사장이 뭐 네. 세금을 뭐 얼마나 납부했는지, 네. 그다음에 또 뭐 언제 납부했는지, 또 기한도 신고를 했는지 안 네네. 했는지, 뭐 세무서에서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네. 세액 자체가 틀어지기 달라지겠죠. 때문에 네. 뭐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다면은 크게 신고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네. 확실히 피할 수 있습니다. 왜 납부까지 같이 하고요. 네.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요. 근데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고 나서 1년 후에 뭐 관할세무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 고지를 하겠다. 네. 그래서 고지가 되게 되면 일단은 무신고하셨기 때문에 네. 뭐 최소한 단순 무신고, 고의 무신고가 아니고 단순 무신고로 봤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만큼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붙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로 그 하루에 10,000분의 3%씩 해서 1년 동안 10.95%만큼의 네. 그 납부불성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네네. 뭐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해서 해도? 1년 동안에 30%는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 단순히만 따져도 한 30%가량 되니까요.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재테크가 정말 중요할 텐데. 예, 내지는 그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세는 부분을 막는 겁니다. 네. 뭐 돈이 세는 게 뭐 잊어버려서 센다 이것만 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내지 않아도 돼야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 역시도 세는 부분이기 때문에 플래너님들의 어떤 그 능력들 예. 이런 부분에서 짚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10중 뭐 발휘하셔서 네. 10분 발휘하셔서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